삼성동에 100평 아파트 펜트하우스 뷰가 정말 좋은데 상층부가 뚫려 있는 펜트하우스 100평형 한강 조망이 아주 어마어마한 펜트하우스 물건입니다. 요거 삼성 골든빌 있죠? 네. 그 펜트가 나왔어요. 진짜요? 옛날에 배우진 펜트에 살았거든요. 배용준이 저기 살았다고요? 저 지금 여기서 전월세로 살고 있는데 매입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만족도는 진짜 높아요. 해당 매물은 아파트 얼마? 100억? 100억. 100억인데 현재 최저 유찰 가격이 20억까지 떨어져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부천 중에 하나인 삼성동에 나와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지금 저렴하게 유찰된 물건이 있어 나왔는데요. 만약에 여기 삼성동에 100평 아파트 펜트하우스 얼마일 것 같아요? 제가 살 순 없지만 한 50억?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삼성 르웰이라고 아파트를 부시고 재건축하는 부지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약 평당 1억 후반대 가고 있고요. 조금 멀지만 역세권의 신축이라고 하면 해당 물건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조금 오래된 아파트 단지 있어요. 삼성 레미안 1차가 84 타입이 25억입니다. 오래된 아파트가 이미 평당 1억을 찍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히 산술적으로 또 계산을 한다면 해당 매물은 아파트 얼마? 100억? 100억. 100억인데 현재 최저 유찰 가격이 20억까지 떨어져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전체 해당 펜트하우스의 3분의 2 지분이 공매로 나왔고요. 지분임금 맞고 지분이 40억짜리가 현재 20억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분값만 따지면 20억 정도 저렴합니다. 또 이 물건이 되게 중요한 게 일부 지분이 아니고 3분의 2 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분은 내가 낙찰을 받으면 실제 해당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임대를 놓을 수도 있고 사용 수익할 수 있어서 일반적인 지분 물건이랑 다른데요. 이 물건의 매력 포인트는 뭐냐면 해당 물건이 감정평가가 된 게 펜트하우스임을 고려해서 감정평가된 게 아니고 다른 물건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서 감정평가가 되다 보니 60억 정도로 감정이 됐고 오기 전에 선보를 받았을 때는 펜트하우스임을 고려하면 80억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분이지만 해당 매물을 받으면 정말 좋은 가격에 내가 사용 수익하거나 매각도 할 수 있는 물건인데요. 해당 층에서 보여지는 한강 조망이 아주 어마어마한 펜트하우스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 물건 현재 보러 왔는데 자세한 건 물건을 보면서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시죠. 지금 딱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무슨 신전 같은 아파트가 또 하나 있는데 이 물건 아니에요. 이 물건 바로 옆에 있는 물건인데 지금 이 보이는 물건은 아벨바움이라는 아파트입니다. 굉장히 럭셔리하게 지금 지어져 있고요. 건물의 외관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 물건 바로 오른쪽에 있는 물건이라 조금만 걸어 나와서 보면 오른쪽에 보이는 저 물건입니다. 저 물건이 오늘 공매 물건 되겠어요. 주위의 느낌을 보면 이런 아파트 단지 있고 조용합니다. 어디든 가서 보면 볼 수 있는 조용한 아파트 단지처럼 되어 있는 곳이고요. 여기 이렇게 쭉 걸어 들어와서 뒤쪽을 와서 찍으면 여기 삼성 골든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건입니다. 저기 저 물건 꼭대기층 펜트하우스. 지금 저희가 실제로 내부를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인터넷상에서 상품을 팔아서 나와 있는 사진 정보로 보여드리면 이런 뷰가 나올 것 같아요. 뷰가 정말 좋은데 상층부가 뚫려 있는 펜트하우스 100평형. 현재 지분 가격에만 낙찰 받아도 20억 저렴하게 낙찰 받는 게 되고요. 3분의 1 지분을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20억 주고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총 매입 가격이 한 40억 정도 되는데 판다고 했을 때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못해도 80억이요? 80억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60억 정도면 바로 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물건의 느낌을 보면 왼쪽 물건이랑 굉장히 좀 대비되긴 해요. 왼쪽처럼 지어져 있으면 훨씬 더 고급스러울 건데 오른쪽처럼 지어져 있어서 고급스러움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저기 건물이
좀 이상하게 생긴 것 같은데 왜 저 오른쪽만 저렇게 사선으로 지은 거죠?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진입로 부분 외에 그 사선 제한이 걸리는 뒤쪽 땅은 다른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일조권 사선 제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에가 저렇게 잘린 것 같아요. 잘리면서 건축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해당 매물의 구조를 보면 딱 들어오자마자 거실과 주방이 굉장히 넓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상층부에도 방이 한 3개 정도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지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지만 수리를 하면 그 느낌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해당 물건지 앞쪽으로 왔는데요. 앞쪽에서의 느낌은 또 다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창이 커서 저기서 바라보면 한강 조망이 정말 멋있을 것 같고요. 이게 나홀로 완전 아파트인데 완전 고급형 빌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골든빌 이렇게 되어 있고, 해당 물건 오른쪽으로는 아까 보여드렸던 아벨바움 굉장히 고급형 빌라 같은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져 있고요. 현재 매물은 나와 있지 않아요. 매물은 나와 있지 않고, 나와 있는 월세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약 72평형이 월세가 5억에 2,300만 원 정도에 나와 있어요. 5억에 2,300이요? 5억에 2,300 정도에 나와 있고, 아벨바움 외에 이쪽에는 이렇게 강가를 바라보고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강가에 지어진 고급형 빌라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상지 카일룸 있죠. 저쪽 다리 건너서 상지 카일룸 있는데 거기도 거의 이제 평당 1억 후반대까지 올라왔어요. 가격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앞쪽의 느낌을 봤는데요. 앞쪽에서 또 고개를 돌리면 이렇게 영동대로를 바로 탈 수 있는 위치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내부를 들어가서 관리사무소 한번 들려보고 이런저런 얘기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19층이 현재 공매로 진행 중이라서 좀 조사 좀 하려고 나왔거든요. 지금 지분이 이게 3분의 2 정도가 나온 거라 어떤 분이 계시는지 뭐 관리 미담은 없는지 저희가 매입을 하려면 그렇게 조사를 해야 돼가지고 지금 그래서 원 소유자분이 지금 점유를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긴 하더라고요. 글쎄 그거는 못해서. 거기까지 모르시고 관리비는 근데 조사서 관리비는 여쭤보세요. 한 어느 정도 나와요? 기본 관리비가? 관리비가 그때그때 다른데 한뭐 최소 150에서 기본 관리비가 왜 그렇게 비싸요? 여기 뭐 저기 가스로 컴퓨터 없잖아. 한번 뭐 혹시 뭐 건물에 하자 있거나 그런 거 없죠? 그치 그걸 볼때 있다 없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 이거는 이야기할 수가 없어. 그런 거. 그리고 감정사에도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이상은 저희들 이야기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전문가도 아니고 현세에 관리할 분인데. 불편하실 수 있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네. 관리하시는 분 만났는데 그분 느꼈지만 기본 관리비가 15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요.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선생님, 근데 이게 지분 물건 이런 거 받으면은 실제로 핸들링 하는데 좀 어렵지 않나요? 이 물건을 핸들링하는 서로 간의 관계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제가 이 물건을 좋게 봤던 이유는 지분 물건이 내가 지분의 일부를 가지고 있느냐, 반을 가지고 있느냐, 반 이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요. 해당 물건을 내가 사용 수익은 할 수 있어요. 물론 나머지 지분권자에게 일정 지료를 줘야겠지만, 이런 지분 물건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법적인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협의가 가능한가를 따져야 되는데, 지분권자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부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협의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반쪽 지분을 사올 수도 있고, 또는 합심해서 해당 물건을 매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설령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사용 수익하면서 매각까지 한다면 일정 지료를 낸다고 하더라도 매각 차익은 상당할 것으로 1차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거래 내역을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아벨바움이 8층이 241제곱미터가 2023년 3월 달에 75억에 거래가 되고요. 또 같은 동에 14층이 2023년 8월 달에 65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금 이 골든빌 11층이 작년 말 2024년 11월 달에 이게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였냐면
57억 원에 나왔어요. 그럼 해당 매물은 100평인데 100평에 펜트하우스야. 다시 물어볼게요. 피디님 얼마일 것 같아요? 못해도 70억은 받을 수 있을 것 못해도 70억 원 할 것 같지. 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3분의 1로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약 40억, 50억 정도 되는 게 20억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또 좋은 게 개발 계획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코엑스도 있고 진짜 GDC 현대자동차 개발도 되고 있고요. GTX A 노선, C 노선, 그리고 밑으로 오면 2호선을 쓸 수 있고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봉은사역, 오른쪽으로는 종합운동장이 바로 있고요. 그리고 용동대로 이 지하화가 되고 나면 광화문 광장 1.5배 규모의 공원이 생기고 지하철에는 철도 노선 5개가 지나가는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고 부동산 가서 해당 매물에 대한 가치를 판단해 본 다음 최종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시죠. 요거 삼성 골든빌 있죠? 네. 그 펜트가 나왔어요. 진짜요? 펜트가 거기가 왜 경매가 나오지? 여기 공매로 나왔어요. 그게 옛날에 배우진 펜트에 살았거든요. 배용준이 저기 살았다고요? 펜트에 살아서 제가 아는 사장님이 그거를 월세를 놨었어. 그래갖고 배우진에 살 때 그 집을 팔으라고 많이 했대. 그래서 배우진 이사를 가고 집을 비워놓고 집 파는데 시간 많이 걸렸어. 벌써 층고가 되게 높아요. 되게 시원해 보이긴 하겠던데. 뷰는 되게 좋은데 약간 이게 넓은 거보다 약간 실용성은 떨어져요. 실용성 좀 떨어지고. 전형이도 좀 작고. 근데 뷰는 끝내줘요. 서울시 전망이 최고 뷰예요. 왜냐면 청담동 거기는 이렇게 딱 하면 하늘이 보여. 한강이 안 보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저쪽에 넘어오는 게 한강이 쫙 보여서 종합운동장에 공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느낌이 180도가 아니라 한 220도 느낌이야. 좋은 건 사실인데 매매가 되거나 이렇게 되기가 참 쉽지가 않아. 그렇긴 하죠. 주차 때문에 골든빌하고 두꺼비이 안 되는 거예요. 골든빌 두꺼비는 주차가 불편해. 지하에 가보면 진짜 주차를 되게 좀 하네. 지상에 주차장 있잖아요. 근데 다 그런 분들이 지상에 차를 대는 것보다 다 지하에 차 두세 대를 대야 되는데 그래서 주차장 때문에 골든빌하고 두꺼비이 매매가 잘 안 돼.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부동산 임장까지 마치고 나왔는데 역시 임장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거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었는데 아까 들으셨겠지만 주차가 생각보다 너무 불편해서 주차 때문에 불발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상 대형 평수가 모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형에 대한 수요 자체도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싸게 받으면 싸게 팔아서 남길 수 있지 않을까요? 20억까지 오늘 떨어졌는데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그 전에 못 왔던 건 어쨌든 이게 더 떨어져서 매력적인 가격대가 되어야 임장을 오게 되는데 아마 이번 회차는 입찰을 하기 힘들 것 같고 다음 회차 되면 정말 적극적인 입찰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매입을 하고 투자를 하겠다는 목적은 어려울 것 같고요. 내가 매입을 해서 내가 실사용하면서 나머지 지분권자와 협의를 해서 임대를 놓든 매매를 하든 나머지 지분을 사오든 그런 전략으로 들어가되 제가 기대하고 왔던 한강 조망이 되는 100평대 펜트하우스가 가지는 더 높은 가격에 매각을 할 수 있겠다는 거는 현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보수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서 저렴하게만 만든다면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배용준이 만족한 집인데 그렇죠. 그래도 배용진은 만족한 집인데 근데 제가 한남동에 있는 또 한 70평대 아파트를 낙찰받고 임대를 올 때 거기도 약간 빌라 같은 아파트였거든요. 전부 다 차를 2대, 3대씩 가지고 와요. 한 대 세우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주차가 어려우니까 위치가 좋아도 정말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정말 이렇게 고가 부동산은 주차가 어려운 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점, 거의 이제 사장님, 회장님급들이 선택을 할 때는 이러한 부대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물건 투자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온라인으로 보여진 것만큼 물건이 좋아야 되고 그 투자 포인트가 있는 물건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막상 현장을 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건이 거래가 잘 안 된다든지 단점이 있으면 투자하기가 조금 힘들긴 해요. 아쉬운 면도 있었지만 또 한번 배울 수 있는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즐겁고 유익하고 돈 되는 물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